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25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돌아왔네요. 그렇군요. 한가위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그러게요.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거구나. 추석 60분. 좋습니다. 예. 한가위 명절 전에 두 분이 뭐 술자리를 한번 하셨다고. 어허. 아, 예, 그렇죠. 얘기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안 감독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유망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상 파평식입니다. 코가 생기셨군요. 왜 이렇게 바트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두 분이서 추석 전에 술을 한잔 하셨다고. 네.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아이고 저희 옥상 계열이 사는데 제가 합정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에 밖에 이제 좀 평상을 깔아놓고 또 좀 많이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유혹하고 있죠. 네, 술 좀 한 잔쯤 하셔라. 요즘 빨간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종점이 따로 없습니다. 안티모그라는 그 조명인데 그게 모기들의 눈을 멀게 하는 조명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산에 살 때 좀 유용하게 썼던 건데 여기 와서 그냥 뭐 모기 좀 덜 물리려고 아 지금 모기가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궁금하네. 근데 물리긴 물리는데 그래도 좀 덜 물린다. 공양미 300석을 눈먼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눈앞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진 풍경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어요. 아까 그 사진을 좀 찍으시면 좋겠다. 거기서 계속 시리즈로. 아이 뭐. 예예 그렇습니다. 아람쥐. 눈먼 모기 사진이요? 네, 예. 저번에도 모기 지론 막 얘기하던데 네, 그렇죠. 자기 지론이라고.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 감독님은요? 아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를 맡고 있는 이 감독입니다. 거의 근황이요? 저는 근황 내놔. 실험 안내왕 알았어. 좋습니다. 조용히 얌전하게 지냈어요. 제 차를 사랑하면서 저는 뭐 입양한다길래 또 강아지 똥을 어떤 치우고. 동물을 한 줄 알았더니 네 발 달린 짐승을 원래 네 발달린 짓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요. 머리 검은 짐승 아니에요? 프로 입양로 아니신가요? 프로 입양로. 되게 많지 않아요? 그 리스트가 그동안. 그렇지. 하여튼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은 뭐 앵무새 2마리와 개 1마리, 차 1마리인데 예전에 날다람쥐도 있지 않았었나? 아주 예전에 근데 걔는 제가 못 키우게 했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게 슈가 글라이더라는 애인데 성격이 좀 거친 애여서 저를 막 물려고 했어요. 제 목 뒤로 달려붙어가지고 이름은 슈가인데 아니 안 달달하네요.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튼 동물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안전운전하세요. 노란 차를 하나 입양했어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여러분. 초보예요. 좋습니다. 노란 스파크 보면은 잘 봐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오늘 다룰 영화 오늘 또 저번째 오스카 특집이었는데 이번엔 공포 영화 특집이에요. 심지어 한 감독의 두 작품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아리 에스터고요. 두 영화의 제목을 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죠? 유전. 미드소마. 좋습니다. 중국 영화인가요? 미드소마 좋습니다. 미드소마. 성조가 있군요. 미드소마 좋습니다. 2017년작 유정과 그 다음에 2020년작인가 미드소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예요 하고 공포 영화계의 신성이라고 불리는 아리 에스터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보신 안 감독님부터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은 되게 비호감이었어요, 이 영화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전이 되게 무섭다고 그래서. 근데 난 별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마터스를 봤던 네. 사람 무서운 거로 뭐 근데 다시 봤거든요. 이거를 방송해야 한다고 해서. 근데 너무 되게 호감이 많이 생긴 요번에 미드소마도 그렇고 유전도 그렇고 굉장히 호감이 많이 생겼어요. 호감이 생겼다. 예예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제부터 1일인가요? 어허. 아니 이제 오늘이 맞네요. 어제부터 1일 오늘부터 2일. 축하드려요. 예. 유전 미드소마 둘 다? 네. 둘 다 봤어요. 어제? 네. 디렉터스 컷으로 봤습니다. 미드소마 특히. 역시 우리 방송이 디렉터스 컷이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드소마 디렉터스 컷이 훨씬 좋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훨씬 좋아요. 조금 그거마저 명확해지니까. 아닌 걸로 보면 너무 점프가 많아서 그래서 더 되게 형편없게 보는 사람이 많았었죠.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죠 사실. 근데 오히려 디렉터스 컷이 어가 되더라고요.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요소가. 예. 하지만 뭐 개봉했을 때 그걸 진작에 했어야지. 자 우리 파평신님은요? 예. 진행을 자꾸 욕심을 내시죠? 내 거야. 티나? 내 거야. 슬슬 밀어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네. 안 돼요. 좋습니다. 공포, 그러니까 저는 네, 무서워. 공포라는 장르를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야. 약간 안 감독님이 자기가 모르는 세계관을 배척하는 것과 비슷한 하지만. 그런. 어디 바로미. 하지만 제가 본 저런 발음은 뭐야? 가장 무서운 영화였다. 유전이요, 미드소마가? 유전이요. 유전이요. 미드소마는 3.0, 그 별점 좀 유전은 적어야 돼. 4.5. 좋네. 우선은 네. 박병신님은 미드소마 3.0, 유전 4.5. 네. 요 4.5 줬어? 동파도 동급이네. 저는 공포 영화를 이렇게까지 평점을 높게 준 거는 처음이고, 그리고 공포 영화 자체의 장르 자체가 저한테는 안 땡기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놀래키는 거 싫어하고, 내가 놀라는 게 너무 불쾌해.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강요하는 느낌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들만의 그 하나의 뭐 프로세스가 생긴 것 같은데, 전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서브컬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엑소시스트라든지 그런 그 또 그 제임스 건 누구지? 완. 완이랑 완이. 첫째. 완이야? 첫째. 한국 사람인 줄. 또 완이. 완이와 준하처럼 완이와 건이. 완이. 완이가 만든 거. 그거. 완이 잘 만든 컨저링. 컨저링 맞네. 맞아요.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유전하고 컨저링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안에 들어오는데 유전은 게다가 무섭기까지 하고 그 여배우가 네, 너무 이상해. 잘한 거지. 그것 때문에 너무 이게 배가 됐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작품성으로도 꽤 좋았던. 좋습니다. 근데 조금은 그 차이가 나는 게 엑소시스트랑 컨저링 같은 거는 사실 공포 영화라고 하지만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하고 사실 대중 영화인데 장르 공포일 뿐이다라고 보면 되고 유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드코어한 공포 쪽으로 빠진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이해됩니다. 약간 그 곡성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어떤 막 밀어붙이는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 사실 곡성도 아주 메이저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느낌이나 그런 거 볼 때. 그래서 그런데도 유전은 조금 독특한 지점이 있는 건 확실해요. 제 주변에도 공포 영화 안 좋아하는데 유전을 보고 괜찮게 생각하는 애들이 꽤 있어서 약간 문제 작품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안 감독님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둘 다 4점씩 드리겠습니다. 4점. 네, 왜냐면 둘 다 잘 줬네. 네, 왜냐면 1점 빼는 이유는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1점을 뺐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죠? 뭔 소리죠? 공포 영화는 취향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거나 추천해 주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 일반 대중들을 배려한 점수를 준 거네요. 이 정도 권세 있는 방송이면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미나리 1점 줘놓고선 좋습니다. 지멋대로 매주 기준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그렇군요. 오늘은 비가 오죠.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유전 4.5 5점 주고 싶지만 4.5 미드소마 3.5 3.0 주겠습니다. 미드소마 많이 못 미쳐요. 네. 그 이유는 유전이 너무 좋았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둘이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드는 사실 방식도 다르고. 미드소마는 보고, 그러니까 막 무섭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불쾌함은 있는데 어떤 막 그 쥐어짜는 공포나 이런 감각들은 좀 사라졌고, 하지만 둘 다 이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다라는 어떤 비슷한 지점은 감독 색깔은 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근데 저는 첫 작품이 너무 좋았던 감독 중에 차기작이 별로였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예를 들면 닐 블롬캄프가 디스트릭트 9 찍고 나서 계속 헤매고 있고 이런 감독 원히트 원더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벗어난 감독은 그래도 이제 데미안 차젤이라고 위플래시 만들고 라라랜드 그 다음에 저는 그 퍼스트맨이라고 그 닐 암스트롱 이야기 저는 그 영화도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아리 에스터는 다음 작품을 봐야
이 사람 완전 찐팬이 될지 아닐지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독인 것 같고요. 이걸 영어로 원히트 원더니까 되게 멋있는데 우리 표현으로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거. 소코버 징크스라고 얘기를 했지요. 첫 끝발이 개끝발도 사실 힘든 거긴 한데 엄청 힘든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영화라는 네. 산업이 예산도 워낙 크고 혼자 하는 작업이 다루는 아니고. 그게 너무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첫 끝발이 개끝발인 사람은 대부분은 첫 작품에 자기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보여줄 게 없어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까비. 그래서 이해됩니다. 정말로 이제 감독들은 어려운 직업인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에 야 이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감독 아리 에스터 충격적인 건 이 감독이 90년대생인가? 나이가 엄청 어리던데 86년. 86년생? 네. 그렇군요. 35세. 개띠인가? 아무튼 아니 야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화를 상업 영화를 2편이나 찍지? 단편을 벌써 한 7편 찍고 난 다음에 첫 작품이 유전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상업 장편 첫 작품 그러니까 유전이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첫 작품을 이런 걸 끌어놓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보는 없습니다. 미술 쪽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유전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미니어처들이 계속 나오다가 그게 씬으로 다 확대가 되잖아요. 그거랑 이제 유전에서는 이상한 그 그림 막 만화 같은 이상한 그림들이 나중에 복선으로 깔리는 하여튼 미드소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사람이 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유쾌해 보여요. 그러니까 멀쩡하고 유쾌하고 샤프한데 그 안에 병신력이 있는 거겠죠. 어떤 그 짙어진 세계관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분이고요. 유전에서는 아까 파평식님이 얘기한 배우 토니 콜렛 이라는 배우입니다. 사실 이분은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바 노래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TJ 호건 감독의 그 영화 여자 주인공으로 상당히 유명했었고요. 옛날에. 그 같이 본 영화도 있잖아요. 라이브 아웃. 네. 그렇군요. 이게 유전으로 다시 제2의 약간 전성기 같은 거를 맞은 다음에 그 나이브스 아웃도 그렇고 그 전에 벨벳 버즈 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약간 림 비슷해요. 근데 소재는 미술 전시,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저주받은 그림 같은 거 하나를 구하게 됐는데 그 그림을 갖고 있거나 어떻게 관계가 된 사람들은 그 미술 공예품이나 미술 작품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좀 이상한 영화인데 공포 영화입니다. 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스탄가 신드롬 뭐 그런 건가요? 몰라요. 신드롬인가요? 하여튼 제이크 질렌할이 나오는 영화고 그 나이트 뭐였지? 크롤러. 네. 그 감독이 같이 만든 영화예요. 벨벳 버즈소라는 건. 그래서 그냥 가볍게 흥미진진한 공포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하면 한 번쯤 봐도 괜찮다. 거기에서도 토니 콜렛이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조금 괴기하기도 하고 좀 세고 예. 약간 선보단 악 쪽에 가까운 이미지로 나이브스 아웃도 그렇고 제2의 전성기신데 옛날에 뮤리엘 웨딩에서는 되게 풋풋하고 연애 같은 거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처녀 역할이었었는데 지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런 이미지로 공고히 굳어져가지고 계속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유전에서는 진짜 이거 평생 한번 보여줄까 말까한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구성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악으로 보이는데 악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반전 기가 막힌 반전. 이거 어려운 연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다른 분이 조금 해석을 했는지 참고를 하고 봐라 라고 한 게 양극성 장애인 거예요. 그 그게 양극성 뭐죠? 장애가 뭐냐면 특징을 보면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혹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냥 표정이 막 바뀌겠는 그냥 좋을 웃다가 줄이네. 그러니까 거기다 그 주인공이 사실 되게 엄마고 주인공인 것 같고 이게 악인지 적인지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다른 걸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공포 극 전체 자체는 그걸 봤던 느낌에서의 흐름대로 그냥 그런 공포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맞아요. 오 너무 사이코틱해.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약간 복선의 나 이거를 가려버리는 페이크 효과나 맥커핀 효과를 이 배우의 연기나 캐릭터로 구축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게 이런 것들이 다 보고 나면 인과관계가 다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야 이 영화가 대단한 게 저 사람이 그냥 혼자 이상한 연기를 게 아니고 저럴 만한 어떤 과거력과 가족력 같은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양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군내림, 네, 신내림. 공포 영화를 좋아해도 이게도 페이건. 네, 공포 영화는 장르가 많은데 오컬트물이 제가 잘 안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안 맞는다는 건? 스토리성이 잘해서 스토리가 되게 좀 잘 짜여져 있어야 하는 마터스? 아니 그런 맞아 그러니까 인간지네? 아니 그거는 그건 공포 영화라고도 짜증나. 근데 뭐냐면은 오컬트는 그래도 되는 게 있어요. 초자연적 현상이니까 스토리 서사가 안 맞아도 그랬어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영화의 매력이 미드소마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잘 짜여져 있어요. 또 하나 맞아요. 인물을 그러니까 난 이 감독이 미장센에 되게 굉장히 영상 미장센에 엄청난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딸내미 찰리 그리고 아들내미 그 짜증나는 새끼 올드 나와. 그 새끼 여기서 짜증나더라고. 민폐야. 근데 엄마 아빠 너무 인물이 그냥 비주얼만 봐도 가 됐을 정도의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화면 영상 구성에서도 그 흐름 자체가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오컬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 와닿으니까 그걸 난 처음에 놓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근데 다시 보니까 여유 있게 봐서 그런지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이 또 이거 얘도 그렇고 미드소마도 그렇고 마지막쯤 갔을 때 치닫는 그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막 사람을 쪼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뭐죠? 그 뭐 물에 넣으면 이게 탄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뭔가 팡 터지는 느낌처럼 해수가 시원하게 돼버리니까 이 두 영화가 와 진짜 괜찮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사람이 영화를 오래 찍으려면 좀 저예산 영화를 잘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투자가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미드소마 보면서. 그래서 근데 아마 두 영화 다 예산이 큰 영화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A24라는 네. 독립 영화 만드는 영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A24 그 거기가 약간 인디펜던트 영화만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안 들였을 영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은 900만 되게 달러. 장수하겠다. 네, 그 생각. 넌 너무 매력이 많이 느꼈어요 이번 영화 보면서. 뭐야, 뭐 900만 유전도 900만 달러네. 그래요? 돈을 다 성애자네. 900달러 성애자. 1000달러 용서 대단한 못하지. 사람이네. 전 1000원 넘기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네. 좋습니다. 이거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건 꽤 지난 영화라서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유저는 한 집안에서 관련된 가족의 어떤 진짜 유전이죠. 신내림. 네. 약간 피싱. 이게 느낌의 샤머니즘? 그 우리 동양적 그 샤머니즘하고도 약간 근데 예.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페이건이라고 이교도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옛날에도 그 악마의 로즈마리 베이비나 사탄 숭배나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정보나 이런 영화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그러니까 이교더라고요. 페이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막 육망성 그려 있고 막 염소 해가지고 하는데 약간은 서양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영화가 있고 미국 영화 중에 사람들이 잘 안 봤는데 이거랑 좀 소재도 비슷하고 인상적인 영화는 킬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킬리스트라고 어떤 남자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사였나 원래? 청부살인 같은 걸 받아서 계속 네. 죽이고 다녀요 누군가를. 근데 그 죽인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탄 숭배나 이런 의식을 치르는 행동을 자기가 도운 거고 마지막 희생양은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영화예요. 반전인데 자신도 약간 있고, 네. 되게 비슷한데 그건 예산이 더 적은데 좋은 아이디어로 극복한 영화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엔딩입니다. 맞죠? 그 영화도 그렇고 미드소마도 그렇고 대부분은 어떤 이교도들 그 이단 신을 믿거나 이런 종교에 빠진 그런 영향에 놓인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영화를 계속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양적인 정서죠. 우리나라에서 딱히 그렇게 공감하기 좀 힘들다고 봐요. 네. 사실 미드소마도 사실 옛날에 그 스티븐 킹 원작인 어떤 영화가 있거든요. 소재가 거의 비슷해요. 완전 컬트 영화인데 어떤 섬에 막 그 영화하다 갑자기 노래 뮤지컬도 하고 막 이런 영화였어요. 나중에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영화로 리메이크 됐었는데 그 영화가 거의 소재가 비슷해요. 어떤 섬에 가서 막 자유롭게 막
막 물란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교도 행위 그 어떤 의식이었다라고 끝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꽂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미드소마가 네. 노매드랜드랑 약간 연결되는 지점은 네? 그냥 대충 무서워요. 대충의 그림으로 보자면 노매드랜드는 집 없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미드소마는 약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신화의 힘이라고 조세 캠벨의 책인데 제가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를 발췌했던 글이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요거만 딱 몇 개 읽어볼게요. 네. 사람이 죽어 땅에 묻혀 썩어지면 그곳에서 식물이 자란다.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제 몫에 살인을 해야 된다. 죽음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게임에서 이긴 자가 재물이 된다. 나는 먹거리다. 나는 먹거리다. 먹거리를 먹는 사람이다. 아, 놀라워라. 약간 요런 맥락으로다가 신화 맥락에서 그거를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좀 기록한 글이에요. 전 특이해서 그걸 좀 기록해 놨었었는데 지금 이 미드소마 부분이 그런 고전 맥락에서 좀 부족 사회 약간 그런 걸 좀 갖고 와서 좀 한 것 같은데 약간 그 뭐지 그리스 신화인가 그쪽에서 따온 얘기인 것 같네요. 크로노스랑 자기 자식 되게 많아요. 잡아먹는. 되게 많아요. 그 신화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던 사람이 조세 캠벨이라는 그 내용 사람은 유전이랑 신학자인데, 정확하게 예. 겹치는 지점이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네요. 네네. 미드소마랑 유전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네. 예, 좋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예. 힐팅에서는 그 우선은 유저는 2명만 더 얘기하면 아버지 역할로 나온 가브리엘 번이란 배우는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네. 멋있는 훈남입니다. 너무 이미지 잘 어울렸어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츠인가에서 악역으로 잠깐 나왔어요. 하여튼 뭐 그런 배우가 있었고 아들내미 답답한 새끼. 알렉스 볼프 이거.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네. 나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씬이랑 책상에다가 갑자기 대가리 박는 네. 씬이랑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생 엄청 한 것 같아 이 영화 찍으면서 하고 이 너무 축축해. 이미지가 제가 보기엔 이 배우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캐스팅이나 이거 영향을 계속 미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유전에서 자꾸 생각나더라고. 올드. 유전 아니 올드에서. 네. 그것 때문에 캐스팅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괜히 상관없는 배우들도 여기다 사마귀 붙이고 막 그렇게 만든 배우인데 근데 앞으로 차기작을 할 때도 이 이미지 밖의 역할을 맡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너무- 또 올드가 또 영화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보인다고 할까요? 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네. 다른 걸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워낙 이게 너무 강렬해서 이미지가. 토니 콜렛은 뭐 이전에 뭐 해둔 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번에도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토니 콜렛이 하드 캐리를 다 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게 영화가 서사나이가 부족한 거를 배우의 표정이랑 연기로 다 메꿨다고 저는 생각을 너무 해요. 무서워.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도와준 게 남편. 이 남편이 데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존재와 상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정상적인 기준을 잡아준다는 느낌. 어느 그러니까 정도? 더 극대화시키는 예. 미드소마에서도 좀 다른 의미긴 한데 남자친구랑 이 여자친구의 이거 어떤 느낌 자체도 워낙 상반되게 만드는 인물 구축을 잘하는 감독이네요. 네. 네. 그리고 미드소마도 캐스팅 그냥 이어서 얘기를 하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기 블랙 위도우 좀 속상하긴 해요. 플로렌스 퓨가 나옵니다. 사실 플로렌스 퓨에 대한 얘기를 이전에 박찬욱 리틀 드러머 걸도 그렇고 뭐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진 상태에서 사실 플로렌스 퓨를 처음 만난 게 저는 이 영화였어요. 미드소마. 사실 이 배우 매력을 다 보여주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가 그 정도 영화는 아닌 것 같아. 전 블랙 위도우에서 처음 봐가지고. 근데 지금 막 워낙 핫하니까 그 블랙 위도우에 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엄청나게 연기 잘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뭐 박찬욱 리틀 드러머를 찍을 때. 근데 이번 미드소마에서 보니까 마블 영화에서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 또 감독들이 또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쓰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검증된 사람들을 쓰는 특히 거예요. 자기들이 시스템은 확실히 구축돼 있으니 니들이 철학을 좀 맡아줘라. 약간 그 사실 구색을 갖추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감독은 그 정도로 안 챙겼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배우는? 근데 배우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마블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히어로물이나 이런 게 또 그린 스크린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력 유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배우의 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연출은 가끔 그 덕을 많이 봐요. 어떻게 예, 배우 덕을. 마블 얘기는 하게 되네요. 예예. 해야 돼. 네, 살아야지. 나왔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예. 샹치? 좋습니다. 그리고 잭 레이너라는 그 미드소마에서는 남자친구 역할인데 네. 진짜 민폐 캐릭터. 네. 아, 이 새끼 진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이 배우는 트랜스포머 마지막 에피소드인가에서 거기서도 이제 여자 그 딸 주인공의 딸의 그 남자친구로 나왔었어요.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친은 약간 어설픈 크리스 엠스워스 느낌도 좀 나요. 토르.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대체가 가능한 배우. 잠깐만. 뭐. 싱스트리트에서 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래요? 예, 안 감독님이 싱스트리트 너무 좋게 봤죠. 좋아하지 않았나요? 저희 되게 좋았죠. 그 영화 짱이죠. 맞아요. 그 네. 형으로 나왔어. 네. 거기서 약간 살이 쪘었고 네. 그 영화에서는 진짜 매력적인 역할이었었는데 그 배역이. 이후로는 네. 그렇게 좀 난 그 형 때문에 울었잖아요. 아우. 왜요? 그 동생을 위해서 그게 막 나는 막 확 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람쥐. 좋습니다. 예. 오늘 처음 하셨어요, 다람쥐. 아, 그러네요. 배우를 한 명만 더 얘기하면 월 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주인공 남자친구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걔 데려온 애 아니에요? 백인이고 네. 이 친구는 메이즈 러너에서 처음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이 배우는 지금 되게 안정감 있게 좋은 영화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중에 그거 보셨나요? 그 뭐냐 뭘까요? 블랙미러 아, 시즌. 아니 벤더스네치라는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인터랙티브 영화예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블랙미러 영화인데 재밌죠. 네. 블랙미러에서 극장판으로 그러니까 별도 외전으로 나온 건데 벤더스네치라고 해서 영화를 보다가 선택 지점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그 계속 고르면서 게임하듯이. 이제 영화가 진행이나 엔딩이 계속 바뀌는 그 영화에서 월포르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로 또 나오거든요. 벤더스네치 한 러닝 타임이 그냥 한 엔딩 보는데 40분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토이 스토리에서 그 어릴 때 그 토이 스토리요? 토이 스토리에서 인형? 아마 얘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윌 폴터. 예. 근데 얘가 토이 스토리에서 아 닮았네. 그거 아마 그걸로 한번 이슈된 적 있었어요. 아, 근데 얼굴이 닮았네. 토이 스토리 어린애 남자 주인공이라. 나쁜 애 얘기라. 심지어 CG 캐릭터 아니에요? 지금 토이 CG죠, 스토리 CG. 맞죠? 예, 맞아요. 아, 외물 제공했나? 예. 좋습니다. 얼굴 CG다. 원빈이네요. A, B, C, G. 예. 아무튼 좋습니다. 미드소마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에서는 꼭 그 바람 유발 캐릭터나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구마. 근데 제가 미드나이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잘 쪄요. 이 영화는 답답해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쭉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간에 특히 좀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둘이 주인공 남녀들이 싸우잖아요. 그래 지금 너는 꺾는 단계고 버린 단계 뭐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생각이 드는 게 그 대화만으로 그 장면은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남녀 이거 관계가 나오는데 싫어하는 데마다 계속 온 거. 네, 근데 뭐야? 누구? 미드나이트. 원래 까는 게 제맛인 법. 졸라 까야죠. 근데 피드나? 이 여자애가 뒤로 갈수록 공감이 갔던 건 뭐냐면은 이 여자애는 현실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찾아간 곳이 더 지옥 같은데 그 지옥이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니까 이 지옥이 오히려 천국인 거야 지금. 남들에겐 지옥일지 모르지만. 근데 천국일까요? 아니 뭐냐면 난 지옥의 반대 표현이죠. 하여튼 다 내려놓는 느낌. 완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에 수능을 하고 최종 제모를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웃음이 묘하게 나도 안도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 두 작품의 유정과 미드소마의 아주 진부하지만 뻔한 클리셰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엔딩 키드 올라갈 때는 익숙하거나 새로운 팝송 노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야 영화 끝났어. 이거 영화야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이따가 DDR을 잠깐 DDR 좀 빠르게 하자면은 네. 지금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네, 뭐냐면은 유전에서는 콜린 스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캐나다계 미국인인데 색소폰 연주자예요. 근데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재즈를 하는데 그거 말고 개인 작업은 아방가르드하고 실험적인 음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톤으로 조지는 음악. 예, 그게 바로 유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드소마에서는 더 학산 크로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인가 보다. 아니요 영국 작곡가인데
세르비아 쪽 피가 있나? 뭐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현대 음악 스타일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개 다 음악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감독이 자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화, 취향이 그러니까 내 있네요. 영화에서는 요런 스타일. 예, 그래가지고 둘 다 다르지만 같은 느낌의 음악이 나왔다. DDR 몇 정도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뭔가 되게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게 마음이 쫓기네요. 야, 흥미로운 게 네. 이게 사실 믿을수는 모르겠고 유저는 제 주변에 얘기하면은 영화 봤던 사람 다 알거든요. 이름 다 알고 다 무서워해. 근데 극장 실관람객이 18만 명밖에 안 되네. 야, 나는 지금 주변에 그 전원만 들으면 사실 곡성 수준 한 최소 못 봐도 한 40만, 30만 원 받겠지 했는데 매니아들만 본 것 같아. 야, 이게 아니면 참. 안 봐도 본 것 같은 영화. 뭐 아니면은 극장에서 안 보고 뭐 따로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인지도에 비해 그러니까 당시에 개봉했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보고 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게 세게 오니까. 그리고 아마 이동진 평론가가 점수를 되게 높이 줬었을 거예요. 개봉 시기에.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극장 가서 봤었는데 그래서 동진빨이다. 그때 같이 봤던 친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고 봤는데 이제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 친구는 공부가 못 보는 친구라서. 아니 못 보는 친구가 보면 안 되지. 안 돼요. 트라우마 생기지. 사실 저도 몇몇 장면이 이게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이 있어요. 미드소마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뛰어내리는. 그 장면은 이게 설마 거기까지 보여주진 않겠지 하는 데를 보여주잖아요. 끝까지 그냥 가잖아. 네. 근데 다행인 건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는 기괴한 것들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약간 살인마 재개집처럼 그 영화 보셨어요? 보셨죠? 예, 저 봤죠. 그걸 왜 봤지? 의외네. 그거 안 되게 것 같은데. 되게 좀 라스트 그렇죠. 컨트리. 좀 쉽지 않은 남자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긴 하는데 이걸 더 전시적으로 느껴지고 그때 살인마 재개집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시를 했지만 좀 거칠었고 나 그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살인마 제기집이. 예. 충격적이긴 한데 이거는 그거를 그냥 미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래서 충격적으로 본 건 아니고 그냥 저걸 너무 장치로 쓰네. 약간 그냥 너무 그림처럼 쓰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크게. 근데 그 유전에서도 사실 유전에서는 그 전봇대 여동생의 머리 어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아주 많이 나열을 하진 않는데 하나씩 배열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오히려 초반에 가족의 죽음 이 장면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는데 유전에서. 미드소마 미드소마. 시작하자마자 예. 그게 약간 원에 끝나고 나서 뒤에 시작일까 투가 미드소마가? 약간 원이 그러니까 왠지 연결은 안 되는데 네. 안 되긴 하는데 왠지 그냥 S 연결하자면 마지막 그 유전 마지막 장면 보면 거의 뭐 그거 하잖아요. 그 네. 약간 자기들끼리 뭐 신혼치게 네. 하고 근데 그걸 연결되는 난 그걸 아직까지 해석을 못했어.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상태와 모든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로 처음에 빡 해서 이 친구가 이 상태인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걸 겪고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 방에 이해시킨 것 같아요. 그거를 대사로 막 설명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얘 여기까지 갔던 애야. 제정신 지금 뭐가 풀려 있어라고 한 방에 그냥 납득시키는 씬인 것 같아서 사실 그 씬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게 하여튼 아리에스터도 그냥 공포 팬보다는 아리에스터 자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보게 만드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미학적인 것들이 플러스를 무조건 시키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글도 잘 써요. 근데 미드소마에서는 그 후반에 막 이상한 신음소리 씬이나 그 벌레 같은 꽃이나 뭐 곰 이런 거는 이게 약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섭다다 기괴하다도 있고 웃기다 깬다라는 쪽으로 판단되는 것도 있고 약간 미드소마에서 약간 아사무사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나는 그 밝은 대낮에 이루어진 어떤 공포 영화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실험을 했는데 그게 효과적이진 않았다. 100% 먹히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차기작이 진짜로 궁금하다. 네, 궁금합니다. 너무 만드나? 너무 작품 영화 같은 느낌? 맞아요. 하고 그냥 그 곁다리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A24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영화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사고 여기서는 공포 영화나 어떤 그 독립 영화에서 만들 수 있는 장르를 많이 만드는데 그 유전 시리즈 만든 감독도 있고 더 위치라는 영화 만들었던 감독도 여기 소속이 돼 있어서 더 위치 그 다음에 나온 게 더 랍스터 룸 맞습니다. 킬링 디어도 여기에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그 등대라는 영화 있어요. 로버트 패틴슨이랑 2인극 같은 영화인데 그것도 그냥 기가 막힌 영화 만드는 근데 A24에서만 만드는 어떤 공포 영화 라인업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마 문라이트도 A24일 거고 지금 여기서 만드는 영화들은 대부분 그리고 그린라이트도 아마 A24일 거예요. 고스트 스토리랑 보시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A24라는 타이틀이 달 걸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유전을 좋게 보신 분들은 다른 영화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오늘은 국잡으로 끝났어요 벌써? 네. 끝내야만 해요. 너무 웃겨요. 야, 이거 이게 편집을 하면 뭐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쉬워. 이게 A24를 제대로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A24 그 사장이 되게 유명한 선글라스 회사 사장 딸이에요. 근데 그 선글라스 회사가 되게 유명한 레이벤은 아니고 하여튼 레이벤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영화 사업 쪽에 조금 진출해보자 해서 돈을 벌어서 만든 게 레드라는 카메라 장비의 렌즈를 만드는 회사예요. 레드.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독점을 해가지고. 레드 잘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땅에서 나왔는데 아린가 보다 맞아, 나왔는데 맞아. 레드 시리즈를 만들면서 떼돈을 번 거를 다시 환원하는 개념으로 만든 회사가 A24고 그래서 그 선글라스 회사 따님이 뭐 있는데 이거는 뭐 디테일한 얘기는 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A24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언제 오스카 영화 그렇군요. 팁을 언제 얘기하나? 이것도 그린라이트구만. 여기서 만들었네. 뭐가요? 네, 약간 A24에서. 맞아요. 네, A24예요. 네, 고스트 그러네. 스토리도 A24예요. 미나리도 여기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유전이랑 미드소마에 대해서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조금 이어서 하죠. 예. 본격 다음 주에 이어서 들을 수 있는. 앞에 딴 일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저번 지난 방송. 네. 좋습니다. 125회 제가 한가위가 끝난 다음이라 그냥 간단하게 좀 저희들 좀 다루고 싶었던 영화 유전하고 미드소마 다루고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극장 개봉작 쪽에서 가급적이면 좀 고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람쥐.